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우리 풀어봐야죠. 우리 저번에 제가 이제 어제 예상했던 대로 오늘은 이제 뭐 경비경찰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경비경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이거를 좀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이걸 잘 안 보는 거라서. 자,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문제가 뭐냐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여러분들 그 어디에 있냐면요, 강론에 있는 게 아니고 총론 파트 있죠. 총론 파트 여러분들 목차 보시면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목차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꼭 검토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놓치기 쉬워서 제가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자, 먼저 보시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가볼게요. 첫 번째가, 자, 이 법에서 무슨 개념이 있냐면 여기에 인신매매 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신매매 등. 그럼 여기서 인신매매 등이 뭐냐 이거죠. 인신매매 등이.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다 제가 좀 쓰면서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신매매의 개념은, 자, 성매매와 성적 착취, 그 다음에 노동력 착취, 그 다음에 장기 적출, 자, 등의 착취 목적으로, 자, 착취 목적으로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그 다음에 운송, 전달, 그 다음에 은닉, 그 다음에 인계, 인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 목적으로 다음 강목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 행위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강목, 가, 뭐, 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강목이. 그리고 이제 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그 우리 문제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매매하는 행위, 이렇게가 이런 행위들이 여기 강목에 이렇게 넣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인신매매 등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 목적으로 다 이런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해가지고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하는 게 뭐라고요? 인신매매야. 자, 그런데 문제는요,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만약에 미성년자 있죠?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 이거를 대상으로 하면은, 이런 걸 대상으로 하면은, 그때는 이런 행위가 꼭 있어야만 인신매매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라면 이런 행위가 아니어도 인신매매다. 이런 행위가 아니어도 인신매매예요. 그럼 보세요.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아니라면 이런 행위가 있어야만 뭐예요? 인신매매야. 근데 아동 청소년이 장애인이라면 이런 행위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행위가 없어도 인신매매다. 없어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하는 게 인신매매인데, 근데 이게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라면 이런 행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행위가 없어도 인신매매다. 없어도 인신매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인신매매 등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였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착취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다고 해서 인신매매 등을 한 자의 범죄가 안 되는 겁니까? 동의했다고 해서 아니죠. 그래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됐죠? 이건 그냥 범죄 됩니다. 이거는 맞는 질문.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가 행한 범죄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신매매 등 피해 사실 신고를 접수한 이제 인신매매가 있었다고 누군가 신고했어요. 그럼 신고를 받은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또는 우리 경찰은 당연히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고가 여기로 만약에 갈 수도 있고 우리 경찰로 신고가 먼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한테 같이 좀 갑시다. 동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구조가. 그래서 이 경우에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장이나 수사기관장은 서로에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장이나 수사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맞는 지문. 그러니까 아동학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인신매매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한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버리면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불이익을 주면은 처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를 위반해서 인신매매 등 피해 사실 신고한 사람은 집단 따돌림했다. 집단 따돌리면 이건 불이익이죠. 이러면 3년 3천만 원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자, 장애인이나 아동 청소 대상이라면 이런 행위가 없어도 인신매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맞고 이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틀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우리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은 여러분에게 또 이제 새로운 문제로 드디어 이제 경비경찰 들어갈 거거든요. 경비경찰부터 차근차근 또 정리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남은 오늘 또 하루 진짜 뜻있게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뜻있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